안녕하세요. 시계 컨설턴트 이은경입니다. 시계에 관한 모든 정보와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드디어 개설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시계 브랜드 바로 알기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를 어떤 주제를 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시계 동영상을 하면은 아니면 책을 쓰거나 잡지를 할 때도 시계 하면은 무브먼트는 뭐가 있을까 이런 좀 쉬운 주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주제는 이름을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처음 만날 때 통속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 정보를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 그 이름을 치면 사실은 요즘은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있기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인터넷에 있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실 그렇게 검색을 통해서 제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검색을 찾아오시는 첫 번째 걸음이 정확한 이름을 알기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시계 관련 일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의외로 제 주변에 이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어디일까요? 네, 저도 알고 여러분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그 브랜드예요. 알모 브랜드. 네, 롤렉스. 전 지금 뭐라고 말했죠? 네, 저는 롤렉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롤렉스였어? 롤렉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브랜드가 바로 롤렉스예요. 롤렉스는 ROLEX잖아요. 근데 롤렉스든 외래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발음하든 상관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는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롤렉스 코리아라고 하지 롤렉스 코리아라고 표기하지 않거든요. 네이버에 아마 롤렉스라고 쳐도 롤렉스 코리아가 뜨기는 해요.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저는 좀 롤렉스를 좀 싫어하는 이유가 롤렉스가 아니고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롤렉스가 아니라 노라고 하면은 짝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가 롤렉스라고 하면 짭이냐? 노렉스냐? 이렇게 말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롤렉스라고 치는 것보다는 롤렉스라고 쳤을 때 더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그냥 롤렉스 했던 것보다는 정확하게 롤렉스라고 발음을 하는 게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명한 브랜드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린 브랜드는 위블로예요. 위블로는 요즘 연예인들이 TV 속에서 되게 많이 차고 나오는 브랜드인데요. 지금 위블로 철자를 보시면 H로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영어 교육을 받았을 때 파닉스를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국이나 미국에서 영어 교육을 받았던 분들에게 H는 사실은 히읗 발음으로 시작을 하시니까 사실 기자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위블로가 한국에 처음 소개됐을 때 휴블롯 이렇게 발음을 하셨거든요. 물론 제가 영어 발음이 아주 좋지 않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되 휴블롯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위블로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여자들의 로망인 명품 브랜드가 있잖아요. 에르메스. 근데 에르메스를 누군가가 헤르메스 이렇게 발음하면 저 사람 발음 왜 저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르메스의 H를 히읗이 아닌 이응으로 발음하는 것처럼 위블로도 위블로로 발음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에르메스가 프랑스 브랜드인 것처럼 위블로도 스위스 브랜드라서 그래요. 스위스 브랜드인데 왜 프랑스어로 발음을 하지? 그 이유는 위블로는 스위스 브랜드지만 스위스는 프랑스어도 쓰고 독일어도 쓰지만 위블로라는 브랜드는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에서 생겨난 브랜드고, 또 하나는 위블로라는 뜻이 현창이라고 그 배에 있는 작은 창이 있는데 그 현창이 위블로예요. 프랑스 사람들은 그걸 위블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의 이름이 거기에서 유래했고 그게 프랑스어이기 때문에 위블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런칭했을 때 일간지나 이런 데서 저 브랜드 뭐라고 불러야 돼? 이러면서 기자들도 맨 처음에는 예전에는 찾아보면은 휴블럿 이렇게 썼던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영어에 입각해서 휴블럿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아마 예전 기사가 뜨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이제 계시면서 그 시계에 대해서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써준 그런 정보만이 뜰 것이고, 저나 아니면 좀 다른 시계 전문가들이 썼던 기사나 뭐 전문적인 글들은, 한국 글들이죠, 그런 한 글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블로도 휴블럿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불어가 아닌 독일어로 넘어갈게요. 독일어는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틀리는 브랜드는 랑에 운트 제네예요. 어려우시죠? 저도 어려웠고, 사실 랑에 운트 제네는 제가 아는 유일한 독일어 단어 중에 몇 개예요. 저는 독일어는 진짜 모르는데, 사실 뭐 영어도 잘 모르는데 독일어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랑에 운트 제네 역시도 처음에 한국에 런칭을 했는데 이건 또 뭐야? 막 이랬었어요. 그리고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A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A를 R라고 읽어야 돼, A라고 읽어야 돼 부터 시작해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들한테 뭐라고 물어봤는데 브랜드 담당자도 사실은 막 되게 혼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브랜드도 처음에는 부르는 이름이 좀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아예 랑에 운투 제네로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가운데 보면 엔드가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는 엔드지만 불어로는 운투라고 한대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독일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운투라는 게 엔드인데, A는 사실 아돌프 랑에와 아들들, 그래서 랑에 운투 조네인데 그거를 A를 발음하지 않고 해서 랑에 운투 조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이거를 영어로, 사실은 영어로 검색을,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서 찾으면 영어나 독일어 정보들이 많이 나와서 뭐 영어나 독일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브랜드를 잘 아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서 한국어 정보를 얻으실 때도 랑에 운투 제네라고 한국말로, 이제 한글로 똑바로 검색을 하시면 정말 더 신뢰할 수 있고 좋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남자들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오데마 피게예요. 오데마 피게가 대한민국에 런칭한 시기가 2007년이거든요. 2007년은 저한테도 잊을 수 없는 해인데, 그 해가 제가 처음 시계 박람회를 갔던 해예요. 2007년에는 바제럴드랑 SIH가 3월에 같은 시기에 열리던 때였는데 제가 바제럴드를 갔다가 SIH를 갔었어요. 그때는 한국에 까르띠에, 뭐 파시론 콘스탄틴, IWC, 뭐 피아제 요 정도만, 뭐 그리고 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말 극소수의 브랜드만 한국에 있었고, 파미지아니도 없었고, 뭐 정말 브랜드가 없었어요. 그때 오데마 피게를 처음 봤는데, 뭐 지금이야 말하지만 제가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사실 저는 학력고사 세대라서 파닉스라는 거를 배우지 않던 세대였어요. 뭐 외국 유학을 가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오데마 피게 부스를 봤는데 저 브랜드는 뭐라고 읽지? 봤는데 약간 그래도 배운 게 있으니까 오데마 이렇게 해서 피구에까지 읽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입 밖에 내면 창피한 건 알아갖고 입 밖을 내지도 못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너무 다행인 건 그해 여름에 한국에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를 만나서 뭐라고 읽어요? 그랬더니 오데마 피게라는 거예요. 오데마 피게. 그런데 그분 이제 그 본사 담당자랑 인터뷰를 하는데 AP라는 거예요. AP 줄여서 오데마 피게니까. 근데 제가 또 옛날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AP는 아모레 퍼시픽인 거예요. 아모레 퍼시픽 아시죠? 더 옛날 사람은 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그 뷰티 브랜드. 그러니까 저는 옛날 기자라서, 옛날 기자 시절에는 뷰티 전문 기자도 없었고 패션 전문 기자도 없었고 모든 기자를 하던 시절에는, 뷰티도 하던 시절에 저는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도 다루던 시절에 우리는 그냥 AP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AP? 아모레 퍼시픽인데? 이러던 시절이 있어서 좀 2007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저에게 AP는, 유일한 AP는 오데마 피게죠. 근데 지금은 너무 인기가 많아졌고 로얄오크 시리즈가 인기가 많아지면서 오데마 피게를 모르시는 분은 있지만, 아직도 이제 시계를 입문하셨거나 시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데마 피게를 뭐라고 읽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데마 피게도 오데마 피게,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5번째는 리차드 밀이에요. 되게 비싼 시계 아시죠? 그 양현석, YG의 양현석 대표님이 늘 차고 다니시는 몇 억짜리 그 리차드 비싼 시계를, 그 시계는 리차드까지는 잘 읽으세요. 네, 그 뒤에 붙어 있는 밀, 이거를 밀이라고 안 읽고 꼭 그 이를 발음하시더라고요. 밀레, 리차드 밀레라고 읽으셔서 리차드 밀 담당자분들도 뭐 물론 많이 신경을 안 쓰시지만 꼭 그 시계 있잖아요, 리차드 밀레, 걔는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예, 비싸긴 한데 리차드 밀레가 아니라 밀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저도 꼭 이를 발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밀이 아니라, 밀레가 아니라 리차드 밀이라고 보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시계는 1년에 많이 만들지도 않고 또 굉장히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서 그거야말로 그냥 밀레라고 검색해서는 정말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리차드 밀이라고 검색을 하고 정확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지 더 많이 알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혼동되시면 안 되고요. 꼭 리차드 밀, 리차드 밀이라는 분이 창업한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리차드 밀, 줄여서 RM. 그러니까 시계의 모든 이름에 RM이 들어가거든요. 리차드 밀의 줄임말이라서. 그러니까 리차드 밀을 리차드 밀레처럼 부르는 것처럼 다음에 소개할 브랜드도 꼭 뒤에 필요 없는 말을 꼭 붙이시는 브랜드가 있어요. 대표적인 브랜드가 또 로저드비예요. 제가 또 로저드비도 좀 좋은 추억이 있는데, 로저드비 하면 생각나는 멋있는 야구 선수가 있죠? 바로 추신수 선수인데요. 추신수 선수 때문에 로저드비가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로저드비 브랜드 분들이랑도 친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니 근데 저희 브랜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꼭 저희 브랜드를 로저 드비어스라고 발음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이 돼? 로저 드비를 왜 그렇게 발음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보시면 철자가 뒤에가 D-U-B-U-I-S, 그러니까 이 IS를 비어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드비어스라는 주얼리 브랜드를 알아요. 다이아몬드 브랜드를 아는데,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그냥 그분들은 또 드비가 아닌 IS를 발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묵음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영어가 있으면 이 철자를 다 발음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로저 드비라고 꼭 가서 뭐 유튜브든 아니면 다른 데도 꼭 홍보해 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차드 밀이 아니라, 밀레가 아니라 리차드 밀인 것처럼 로저 드비도 로저 드비어스가 아니라고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위블로 얘기했었잖아요. 위블로가 H가 묵음인 것처럼 또 묵음이 하나인 브랜드가 있는데, 예거 르꿀뚜르예요. 예거 르꿀뚜르 하면 생각나는 연예인이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이병헌 씨가 모델인 브랜드가 있는데, 그 예거 르꿀뚜르의 모델이잖아요. 이병헌 씨가 예거 르꿀뚜르 모델인데, 예거 르꿀뚜르도 사람들이 그 브랜드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예거도 이렇게 철자를 보면은 J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H로 시작하면 뭔가 히읗, J로 시작하면 지읒,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거잖아요. 예거, 이응. 그러니까 이 J도 묵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저 르꿀뚜르가 아니라 예거 르꿀뚜르라고 발음을 하셔야 돼요. 예거 가문과 르꿀뚜르, 예거라는 공장과 르꿀뚜르라는 데가 만나서 예거 르꿀뚜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저가 아니라 르꿀뚜르라고, 예거 르꿀뚜르라고 발음을 하시고 검색을 하셔야지만, 녹색창에 치셔야지만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신제품에 대한 뉴스를 보실 수 있는 거죠. 대략 이 정도가 가장 많이 혼동하는 브랜드고요. 나머지는 뭐 튜도르, 뭐 론진도 좀 웃기긴 한데, 롱기네스? 롱진? 사실 좀 웃으실 거예요. 이걸 보시고. 저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라고 했는데 있어요. 그리고 티소도 티솥.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는 좀 영어도 잘 못하고 백지 상태니까 브랜드가 주는 자료를 갖고 해서
실수를 하는 법 의외로 없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 많이 하시거나 좀 영어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거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서 더 원어민 발음에 가까우신 분들이 그런 실수를 오히려 더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그리고 한국에는 정확한 외래어 표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영어를 잘하고 뭐 원어를, 그 나라의 모국어를 잘하면,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말을 잘하면 그 나라의 언어로 정보를 얻으면 되지만, 여기는 한국이고 요즘에는 한국어로 된 정말 많은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한국어 표기로 된, 그리고 브랜드가 불리길 원해서 정해놓은 브랜드의 정확한 명을 알면은 훨씬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그 정확한 브랜드 명으로 검색하셔서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브랜드 명만 외우시면 뭐 그 브랜드에 대해서 외우실 필요 없고, 생각날 때마다 그 브랜드 바제로드 신제품 뭐지? SIHH 신제품 뭐지? 뭐 이런 것처럼 뭐 검색도 해보시고 뭐 찾아보시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시계 생활 즐기시고, 그게 저는 시계를 알아가고 시계를 좋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 유튜브 채널의 첫 번째 주제로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시계 브랜드의 정확한 한국어 표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